의자의 교과서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경제 전문가 가야 게이치라는 일본인입니다. 이 가야 게이치 씨는 지난 27일 발매된 뉴스위크 최신호에 실린 칼럼에서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을 아주 냉혹하게 분석을 했는데, 일본이 이렇게 급속히 빈곤해진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각종 경제 지표를 제시하면서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 중 최하위며 세계 경쟁력 순위는 30위로 199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은 OECD 35개 회원국 중 18위에 불과하고 상대적 빈곤율은 38개국 중 27위. 그리고 OECD에서 내놓은 분석 자료들을 더 깊이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암담하다라면서 그 이유는 바로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의 국내 총생산 GDP 비율이 43개국 중 40위에 해당하고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50개국 중에서 41위, 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출의 GDP 비율은 37개국 중에서 32위, 실업에 대한 공공지출의 GDP 비율은 34개국 중에서 31위. 이거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일본이 한때는 세계 2위의 부유한 나라였다는 과거에 대한 환상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걸 뭔 소리 엄마. 그 이유는 특히 일본이 선진국이다, 우리는 일본을 못 이긴다 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논리의 근거가 이거잖아요. 일본이 원래는 아주 잘 사는 나라였는데 경쟁력 저하와 인구 감소로 경제력이 잠시 떨어졌을 뿐이다 라면서 일본을 쪽쪽 빨아주고 있지만, 이 일본의 경제 전문가 가야 게이치 씨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일본은 사실 원래부터 가난한 나라였는데 잠깐 경제 호황을 겪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 최하위라고 하지만 사실 이 순위는 5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면서 일본 경제에 버블이 낀 1980년대에 다른 나라들과의 생산성 격차가 다소 좁혀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의 생산성은 낮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1인당 GDP가 세계 2위를 차지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한순간이었다. 일본은 수출 대국이라는 표현도 과대평가된 면이 있다. 증거 있어라? 증거? 있지, 당연히 있지. 2017년 전 세계 수출 통계를 살펴보면 일본의 점유율은 고작 3.8%에 그쳤고 1위는 중국 10.6%, 2위 미국은 10.2%, 3위 독일은 7.7%.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일본은 너무나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독일은 일본보다 GDP가 낮은데도 수출 절대량이 일본의 2배 이상이고 지난 40년간 독일은 세계 시장에서 꾸준히 비슷한 수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뚝뚝 떨어지고 있다. 즉 일본은 옛날에 부자였는데 지금은 가난해졌다가 아니라 일본은 원래 가난했는데 80년대에 아주 잠깐 풍요로운 시대를 겪은 후 다시 가난한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면서 일본 기업의 최대 장점은 발빠른 흉내와 저렴한 제품 생산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내 저기 딱 맞았네 그냥.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일본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곧 일본 사람들한테는 혁신적인 제품을 발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고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조금씩 뜯어서 고쳐 개선하는 능력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국민성 때문에 경제 성장에 발목이 잡힌 것이죠. 그렇게 남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이리저리 조금씩 바꿔가면서 여기저기 내다 팔면서 재미를 좀 보다가 잠깐 경제적 풍요를 누리긴 했었지만 일본의 최대 실수는 지들이 무슨 엄청난 기술 대국이라도 된다는 듯이 자뻑하고 있다가 몰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인식이 일본 기업 내부에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듯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결국엔 경제가 폭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인데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본이 무슨 엄청난 경제 대국이다, 그런 일본을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알아서 무릎 꿇고 까불지 말자,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다 라면서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아베를 만나라,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야단 법석을 떨던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일본 앞제비로 입에 불치라는 아주 숭악한 놈입니다. 그렇지. 하지만 일본 경제 전문가라는 가야 게이치 씨 말 그대로 일본인들의 단점은 우리나라 국민성과는 좀 다르게 새로운 걸 만들어낼 줄 모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되게 귀찮아하는, 아니 필요성을 못 느끼는 속성 같은 게 있어요. 그 예로 9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는 인터넷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었잖아요.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경제 활로를 찾아내야 한다면서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일본은 게임기 시장이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오락실만 가봐도 죄다 일본 게임이었을 만큼 게임으로 돈 엄청 벌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이 일본 게임기 회사들을 찾아가서 인터넷에서 니들 게임을 출시해보자,
같이 협력해보자 라고 수도 없이 찾아갔었지만 고작 1, 2억을 투자하네 마네 하면서 몇 년을 질질 끌더니 결국엔 안 해. 참, 그러니까 늘 그런 식이니까 지금 일본 경제가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한민족의 국민성은 일본과는 다르게 아주 다이나믹하고 창의적이고 근면성실하고 한번 매달리면 꾸준히 죽을 때까지 매달리고 더 중요한 건 할 말은 한다 라는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라는 직지신경이나 세종대왕님의 한글이나 치국이, 해시계, 거북선 같은 독보적인 창조물을 만들어낸 민족이라는 거죠. 그렇지. 물론 일본 국민성은 장인정신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민족이다 라고 추켜 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그럼 우리 민족은 장인정신이 없는 민족입니까? 금속공예 기술이나 건축 기술이나 심지어 도자기 굽는 기술이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기술에 끝까지 매달리고 파고드는 장인정신이 없었다면 그런 문화들이 과연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겠어요? 그만큼 우리 민족의 장인정신이 엄청나니까 외구들이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그런 장인들을 일본으로 납치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장인정신은 엄청나다는 것이고 일제강점기 때 그 맥을 일본 놈들이 다 끊어버렸다는 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팩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본처럼 100년, 200년, 300년 됐다는 가업을 잇는 장인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아베 정부는 지들이 무슨 엄청난 기술 강국이라고 착각에 빠져서 어깨 빠지도록 힘주고 다니지 말고 스스로 후진국 총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막다른 골목에 들어간 일본 경제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암만 생각해봐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 누리꾼들도 이 경제 전문가라는 가약 H씨의 칼럼을 여기저기 퍼다 나르면서 아베노믹스를 향해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내 뭐랬어? 일본 누리꾼들이 아베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20년, 30년 후에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에 치명상을 준 인물로 악명을 떨치고 있을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취하자.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아베 정권의 7년 동안 이렇게까지 국력이 쇠퇴했다. 악몽이다. 언론은 언제까지 아베에 가담할 것인가. 아베노믹스는 실패 정책의 집대성이다. 산업의 쇠퇴, 무역의 적자, 임금 감소, 가계소비 감소, 지역 쇠퇴, 마이너스 금리로 은행은 궁지, 일본은행, 중앙은행 기능 마비, 아르바이트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40세 정규직인데 월급 실수령액이 17만 6천엔이다. 빈부격차는 줄지 않는다. 노동자 시급을 비교해보자. 20년간 한국은 250%, 영국 87%, 미국 76%, 프랑스 66%, 독일 55% 늘었다. 일본은 유일하게 9% 하락했다. 현실은 이렇다지만 TV에선 언제나 일본은 대단한 나라라고 나오지. 경제만 후진국인가요? 증오 국가이기도 합니다. 20년 전 세계 100대 기업에 일본 기업이 23개 들었다. 지금은 토요타와 소프트뱅크만 있지. 이건 충격이다. 아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무슨 엄청난 경제 대국이라고 착각해서 아베 승상님 죄송합니다 라면서 일장기 흔들고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나라 라고 소리 꽥꽥 질러대는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